부산 동래구 한 20층짜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 지난 2022년 건축 허가가 났지만 지금까지 텃파기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안전 펜스는 훼손된 지 오래. 공사장은 현재 철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닥 곳곳은 이렇게 철근이 튀어나와져 있고 또 쓰레기도 널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사회적 안전이 때문에 못 치는 거예요. 저게 툭하게 높이가 3m가 아참 떨어지고 저기는 부동산.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대출이 막히고 건설 자재값마저 오르면서 삽조차 뜨지 못한 겁니다. 2022년도 같으면은 뭐 600, 650에 건설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실상은 600에 할 수 있는 시공사가 1군도 그렇고 뭐 상군까지 없어요, 솔직히.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 착공도 못한 빈 땅입니다. 대출이 막혀 기존 건물 철거만 한 뒤 1년 이상 방치돼 있습니다. 철거는 좀 됐지. 1년 정도 되신 거예요, 철거는? 한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건설 공사비 지수가 올해 2월 기준 154.81을 기록해 지난 2021년에 비해 24% 상승했습니다. 결국 호황기 때 예측했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업체가 도산하거나 대출이 막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져서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는 PF가 안 되고 PF가 안 되다 보니까는 시행사가 어려워지고 시행사가 어려우다 보니까는 개발 사업 자체가 하나 또 진행이 안 되는. 민간 건설업뿐 아니라 지자체가 발주한 광급공사도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뚜렷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명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초우량 입지로 꼽히는 청담동의 한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내년 8월까지 최고 35층 126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미 건물 절반 가까이가 올라갔는데 시공사가 공사비 2,500여억 원을 추가 요구하면서 난항에 빠졌습니다. 공사비가 최초 대비 약 70% 추가 상승한 것으로 930여 명 조합원들의 부담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시공사는 기존 공사 대금으로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이다 보니 늘어난 공사비를 일반 분양 물량 분양가에 전부 다 떠넘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협상의 기준선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국토부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세부 증액 요건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알로 불리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도 궁지에 몰리면서 강북권과 지방 재건축 단지는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원구 상계동의 경우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가격에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예상 분담금이 집값에 육박하면서 시공사와의 재건축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 상태로 조합이 원하는 공사비로 지으면 오히려 손해가 불가피한 만큼 초우량 단지만 선별해 수주하거나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수요자들 역시 비싼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을 노린 구축 아파트보다는 10년을 갓 넘긴 준신축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추세로 재건축으로 큰 수익을 챙기는 시대는 지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 신일 해피트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펜스로 둘러쳐진 현장에 짓담한 건물이 철골을 드러낸 채 방치된 모습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 올해 6월. 시공능력 평가 순위 113위 건설업체 신일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부터입니다. 미분양 급증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까지 얼어붙자 자금난에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든 겁니다. 결국 해당 부지와 공사 중인 건물이 공매로 나왔는데 서울 한복판, 그것도 서초구의 역세권 노른자위 땅인데도 6차례 유찰된 끝에 가격이 617억 원에서 364억 원으로 사실상 반토막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고금리의 높은 공사비로 건설업체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면서 중소건설사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범현대가 정대선 사장이 창업한 HNINC와 대창기업 같은 중소건설사들도 법정 관리에 돌입했고
광주 해광건설과 경남 창원 남명건설 등은 부도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런 건설업계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19일 기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551곳, 전년 362곳 대비 약 1.5배 급증했습니다. 2006년 557곳을 기록한 이래 1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 상반기 112곳이었던 지방건설사 폐업이 하반기 들어 189곳으로 증가하는 등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폐업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난도 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거란 점입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2020년 말 92조 5천억 원이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기준 134조 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 반면 같은 기간 0.5% 수준이던 연체율은 2.42%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공능력 16위 중견건설사 태영건설도 최근 부도설에 휩싸였다가 금융기관이 만기 도래한 400억 원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되며 건설사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정부나 금융권이 현장별로 옥석을 가려 우량 사업장은 대출 부담을 낮춰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